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24.46. 다시 박스죠. 네, 322.03보다 높고 335보다 낮고 계속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월봉 보시면 하단선 324.58 324.58이요.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저가를 못 깨면 매수 영역인 거예요. 저가를 못 깨면 매수 영역이다. 그래서 매도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을 지금 누르다가 다시 감아 올린 거죠. 주봉은 아직 누르는 힘이 없죠. 누르려면 여기잖아요. 여기 326.47까지 가야 되니까 한 2%는 더 올라야 돼요. 누르려면 2% 정도는 더 올라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2% 정도 더 올랐을 때 월봉은 이제 하단선을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들어 올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 영역과 주봉의 매도 영역이 다르니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실지는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은 아직 상단선이 있습니다.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은 이제 여기 한 323.48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봉은. 자, 그 다음에 선물. 자, 월봉은 하단선이 325.83인데 아직 더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계속 매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에 유리하다 라는 얘기는 이미 드렸고, 반대로 여기 326.10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네요. 한 1%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일봉은 위에 상단선 있고요. 하단선은 323.94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어차피 조정이 와야 매수할 수 있는 구조고,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가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금의 흐름. 오늘 개인이 1030억 103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498억 매도했고 기관이 샀어요. 1447억. 외국인은 선물을 5587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사실 이제 매도 금액이 줄긴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매도했잖아요. 개인이 매도하면서 개인은 계속 이제 선물 매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개인이 선물을 사야 되는데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왕창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개인이 매수를 해야 빠지는데 계속 매도를 잡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외국인은 매도를 줄여서 아직 4,600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나 개인의 선물 매도 금액이 비슷해요. 현물은 방향성이 없다고 봐야죠. 현물은 방향성이 없다. 그냥 계속 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800억, 6,700억. 그러니까 이것도 1조가 안 되고, 뭐, 매수도 1조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죠.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의지가 없이 계속, 방황만 하는 거죠. 이제 거래하는 사람, 열받으라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봉은 상단선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올라야 돼요. 떨어지려면 올라야 된다는 거고, 지금 월봉의 하단선이 계속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월봉의 하단선을 누르려면 아예 엄청난 돈을 퍼붓든가 아니면 악재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누르려면 오히려 반대로 올랐다가 눌러야 누르기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을 활용해서 눌러야지 월봉의 하단선만 바로 누르려고 내려가다가는 반등 주기 딱 좋은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딱 그 짝인 거예요. 월봉의 하단선을 눌렀는데
주봉의 상단선을 닫고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눌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튕김이 나온 거죠. 자금도 개인이 현물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야 누를 수 있는데 거꾸로 개인이 현물 매도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으니까 누르는 건 어차피 힘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돈의 방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뭐 1조도 안 되잖아요. 다 1조가 안 돼요. 현물도 1조가 안 되고 선물도 1조가 안 되니까 지금은 방향성이 없이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내려가려면 악재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악재 없이는 저는 못 내려간다고 봐요. 지금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악재가 나와야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악재가 없으면 계속 감아 올리기 좋은 구조라고 봅니다. 지금이 5월 지금 이게 몇 번째 주죠? 잠깐만요. 5월 세 번째 주예요. 5월 세 번째 주인데 지금이 한 9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9거래일. 그러니까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른다 그러면 엄청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는 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개파락이 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봉에서 개파락이 오면서 첫 번째로는 지난주 저가를 일단 깼고 그 다음에 상단선을 낮춰놨기 때문에 326대 또는 327대 그 수준에서만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재차 다시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충분히 한 317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올라가면 327 정도 내리면 317 언더 이렇게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327대에서 막아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윗꼬리가 달린 상태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317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317대가 지난달 저가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하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주봉이 이제 317을 깨고 내려가면 상단선이 미친 듯이 내려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5월 네 번째 주에 상승을 하는 걸 상당히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는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하락에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의 자금의 흐름도 특별하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조금 더 오를 공간이 있어 보여요. 제 기준에는 조금 더 오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를 공간을 활용하는 시간 동안 한 327 정도까지만 반등을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340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340을 가려면 330부터 넘어야 되잖아요. 330을 넘기 전에는 아직은 하방 우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승했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 상승이 온다고 해도 동일하고요. 내일 갭상승이 와도 어차피 주봉에 상단선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만 나온다면 오늘은 현물 매도를 했잖아요. 선물 매도만 나온다 그러면 뭐 방향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